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구멍들 이렇게 예, 몸에 있는 많은 구멍들을 잘 이용하셔서 우리 스트레스 레벨을 낮추시면 자, 어떻게 그러면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소하는 것이 좋은가? 자, 그래서 제가요. 지난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참 오랫동안 이 주제는 제가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자, 제가 10년, 20년 공부한 노하우를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다 말씀드립니다. 아주 짧게. 자, 그래서 이 과다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딱 세 가지. 자,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자, 이 세 가지 방법은요. 많은 연구 논문과 자료들을 종합해서 제가 만들어낸 세 가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번 결론을 내어 본 거죠. 자, 지금부터 비법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너무 쉽죠? 예,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 이것이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돼야 돼요. 맨날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예, 우리가 사실 실천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리마인드하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거죠. 자, 왜 그런가 하면요. 딱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근육 있죠. 머슬. 자, 근육을 쓸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장 효과적으로 소모가 됩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이게 과다 분비가 되었다 할 때 우리의 근육을 활발하게 쓰면 가장 효과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얼마나 많은 연구 결과의 써머리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운동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심폐운동, 우리가 심장 운동하는 거죠. 걷기나 뛰기, 산책, 등산, 수영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 근육 운동, 근육을 크게 만드는 그 운동들을 근육 운동이라고 하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주로 하죠. 자, 또 한 가지는 유연성 운동, 우리가 스트레칭, 몸을 풀어주는 것들. 자,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요, 이 강의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 계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이렇게 좀 스트레칭도 하시고, 예, 심호흡도 하시고, 손도 쭉 뻗으시고,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 지금도 그거 하셔도 돼요. 예, 앉아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움직이면서 예, 강의 들으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은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야, 이것도 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사실 원리적으로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활동을 하라.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라. 이건 사람마다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해봤을 때 예, 자기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그걸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시죠. 그렇죠? 자,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데요. 이 평안하게 하는 활동을 하면요. 아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행복 호르몬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참 재밌는 그런 호르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 다른 호르몬들을 막 분비시켜 주시는데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때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럴 때는 또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이런 행복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뭐 사람마다 틀리겠죠. 어떤 사람들은 미술을 할 때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평안해지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음악 활동, 뭐 피아노를 치거나 바이올린을 하거나 그런 음악 활동을 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거나 독서를 할 때 너무너무 평안해지고요. 저는 미술을 하면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미술을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고 맨날 미양을 받았거든요. 자, 또 음악은 또 그래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안하게 생각하는 활동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제시카 우리 보이는데 제시카 우리 피아노 얼마나 잘 쳐요. 아마 피아노를 치면 우리 제시카는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자, 또 뭐 여러분들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동물하고 같이 산책을 한다. 동물을 안아준다. 동물을 쓰다듬어 준다. 동물에게 먹이를 준다. 동물하고 눈을 마주친다. 네?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활동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여러분들이 해본 결과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 우리 행복 호르몬들이 여러분들 이 몸에서 분비가 되면서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자연적으로 감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많은 연구 결과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바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굉장히 감소가 되고 오히려 다른 행복 호르몬들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치유법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 찬양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말씀 읽으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요. 가장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예배 드리시면서 또 뭐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팍팍 받으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건 아마 죄송하지만 아마 목사님들 책임일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들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가지 연구 결과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걸로 오늘 마지막을 결론을 내는 건 아니고요. 제 혼자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드리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제가 엑기스만 모아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 평소 여러분들이 계시는 장소하고 반대되는 것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반대되는 장소로 가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늘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거나 앉아서 하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반대되는 활동을 하셔야 돼요. 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거죠? 활발한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그런 일들을 하시면 돼요. 나가서 스포츠를 하신다든지 뛴다든지 걸어 다니신다든지. 자, 그래서 앉아 계시는 분들은 자꾸 서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자, 혼자 뭐 일을 할 때 거의 혼자 한다. 옆에 사람들 없이 혼자 늘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보나마나 자기는 괜찮다 해도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활동, 소셜 액티비티들을 해주면 아주 이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집에 계시는 분들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야 돼요. 집안에만 자꾸 인도어형에 있으면 여러분들 아웃도어형의 활동들과 장소로 바꿔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밸런스가 생기면서 균형이 생기면서 삶의 균형이 생기면 스트레스도 자꾸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베케이션 같을 때 스프링 브레이크 이제 학생들 오는데요. 늘 뭐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산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산에 사시는 분, 숲에 둘러싸여서 사시는 분들 또 숲으로 어디 가실 필요 없죠. 베케이션 같을 때 자, 어디 놀러 가신다면 자, 그런 분들은 비치로 해변으로 가시면 좋다는 겁니다. 반대되는 그런 활동, 반대되는 장소 그런 것을 택하시면 굉장히 좋은 원리예요. 반대되는 것, 새로운 것, 안 해본 것 그런 거는 여러분에게 활력소가 되고 여러분들을 아주 기분 좋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활력소가 됩니다. 자, 좋은 원리 하나 배우셨죠? 자, 두 번째 원리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나면 아마 이것만 기억이 나실지도 몰라요. 자, 또 하나의 비법입니다. 자, 우리 몸에 구멍들을 잘 사용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구멍들, 몸에 있는 구멍들. 자, 여러분들 구멍들 어떤 구멍들이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죠, 구멍들이. 자, 우리의 몸에 구멍들을 잘 이용하면요. 스트레스가 푹푹푹푹 떨어집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입. 우리 몸 중에 아마 가장 큰 구멍이겠죠. 그죠? 원래 얼마 큽니까, 입이. 자, 이 입을 잘 이용하면 스트레스 레벨이 떨어집니다. 첫째는요. 맛있는 거 잘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 입이 허전하고 배가 허전하고 마음이 허전할 때 울적할 때 여러분들 맛있는 거 한 번씩 먹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자, 입에 이 입구멍을 이용하는 거죠. 또 입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입으로는요. 말을 하라고 입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힘들거나 우울하거나 그럴 때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더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스트레스 레벨을 계속 올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친구가 있어야 되고, 멘토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입을 잘 사용하시면요. 우리 스트레스 레벨이 자꾸 내려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실 뭐 구멍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 눈구멍.
자, 눈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눈도 좋은 걸 보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것은 많이 우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 아기가 울고 있죠. 이 아기는 울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합니다. 실제로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많이 울게 되잖아요. 그러면 눈물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스트레스 호르몬들, 코르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울 때 눈물 속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자연 스트레스 레벨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요. 그런 우리 제가 레크레이션 테라피 전공을 하고 레크레이션 테라피를 가르치는데 활동 중에요. 슬픈 영화를 보는 활동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엄청나게 슬픈 영화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냥 뭐 따로 뭘 할 거 없어요. 그냥 7번 방의 기적 이런 거 있잖아요. 펑펑 울지 않습니까? 앉아서 전부 다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얼마 전에 봤는데 몇 번을 봤는데도 그냥 볼 때마다 울어요. 근데 울고 나면요, 참 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이 좋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울고 나면 서로 얼굴 보면서 웃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눈물이 주는 이 치유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늘 흘리는 눈물도 너무너무 좋은 눈물이죠. 자, 그래서 우리 눈구멍도 잘 이용하시고요. 자, 또 다른 어떤 구멍들이 있나요? 콧구멍도 있습니다. 콧구멍. 예. 콧구멍이 뭐 왜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도와줄까요? 예, 좋은 냄새를 맡으면요,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요, 아로마 테라피라는 거 있죠? 자, 아로마 테라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치유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꾸 나쁜 냄새 맡으면 기분 좋습니까? 잘 때 배우자가 옆에 침대에서 계속 방귀 뀌면 기분 좋습니까? 아, 신경질 엄청나잖아요. 나가서 껴라. 뭐, 니는 안 끼라. 뭐 이러면서 계속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좋은 냄새를 우리가 맡게 되면 기분도 좋아지고 심리적으로도 좋아지고 스트레스 레벨도 낮아지고 코르티졸 같은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낮아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었죠. 또 어떤 구멍이 있습니까? 땀 구멍. 자, 우리 아까 운동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꾸 운동을 해서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가는 거죠. 자, 뭐 다른 구멍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뭐 한 가지 정도만 더 이야기 드린다면 대변이 어디로 나오죠? 뭐 좋은 말로는 항문. 또 뭐 꼭 구멍을 이야기해야 된다면 똥구멍이죠. 그죠? 똥구멍도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시기적절하게 똥을 잘, 대변을 잘 배출해 하셔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스트레스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맨날 변비 걸리고 맨날 치질 걸리고 맨날 뭐 설사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구멍들 이렇게 몸에 있는 많은 구멍들을 잘 이용하셔서 우리 스트레스 레벨을 낮추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는요 100세 시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래 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활동을 할 때도 재미있는 것을 해야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50세에 만약에 어떤 활동을 시작을 하셨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100세까지 이제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100세가 아니고 뭐 110세, 120세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재미없는 것 갖고 붙들고 아이고 나 이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레벨을 낮춰야 되겠다. 안 되죠. 재미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마음이 평안한 것도 개인적인 것이었죠. 자, 재미있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재미있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 재미없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요, 나가서 꽃나무 키우고 화초 키우고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우리 식구들 중에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 저 혼자 해요.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여러분들이 경험과 또 해보지 않은 것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재밌어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습관과 우리 여러분들의 그런 헤빗이 되면 여러분의 일생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다고 해서 재미만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전자오락 하는 거, 우리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요,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깐 하는 거 괜찮지만 그것을 우리가 평생 동안, 여러분 120세 죽을 때까지 비디오 게임 하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시간 투자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만들면 너무너무 우리에게 보람되는 그런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스트레스 레벨도 떨어지고요. 자, 가치 있는 것들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찾아내셔야 하는 그런 여러분들 responsibility, 책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재미있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을 만약에 합쳐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100세, 120세까지 여러분들 즐기면서 보람 느끼면서 의미 느끼면서 기분 좋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